새소리 참 좋죠. 아, 네. 새소리 너무 좋아요. 자연과 함께. 대표님한테 송편 좀 추석 연휴라 어이구. 송편을 좀 드리려고 왔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아유, 시시하게 고맙습니다. 너무, 네. 시간 내주신 김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네네. 그 네이버에 보면은 2, 3억, 3, 4억, 7억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보면은 가격이 전혀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이버에 보면. 네네네. 네.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그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은 호가예요. 매도자가 나 얼마에 팔래? 라고 하는 호가지, 그게 거래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격은 전혀 믿을 수가 없네요. 믿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매도자가 나는 이 가격에 이 아파트를 팔 거야, 이 부동산을 팔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희망가를 거기다가 내놓은 거고, 그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네이버에 광고를 그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실거래가라고 보기 어렵고 매도 희망가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 매도 희망가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어요 라고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동네도 안 떨어졌어요. 그 동네가 어디시라 그랬죠 그때? 그때 김포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포. 네네네. 안 떨어졌어요? 글쎄 저는 떨어지는 걸 체감을 좀 하겠는데 네. 주변에서는 자기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면 뭐 그분께는 다행인데, 아마 김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 데이터 중에 특히 서울 서쪽, 김포나 인천 쪽의 집값이 많이 하락했어요. 네. 아마 안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자로서 매도 의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분들은 그 가격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금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금매 나오죠. 많이 나오죠, 요즘.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금매 가격이 그러면은 실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급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또 그걸 거래가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격이라고 보면 안 되고, 급금매로 나왔을 때 그게 거래가 되면 그게 그 지역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기에는 그런 가격대가 실거래가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급금매로 나와서 하락돼 있는 가격이 아니면 수요자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1년도에 내 옆집이 얼마에 팔렸어, 우리 동네 가격은 얼마였어를 계속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을 계속 네이버에 내놓는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안 팔린 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로 나와 있는 그 가격을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표준가라고 보는 것 자체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격 자체가 매도자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 고가 21년, 20년의 최고가를 찍을 때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거래량이 많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격을 계속 실거래가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시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아닌 경우가 생긴 거예요. 대표님. 예. 지금 작년부터 표용호 TV에서 계속 그 하락을 한다. 아파트가 하락을 한다. 계속 그 빅데이터 수치를 보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반등 시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상승 시기에는 최소 5, 6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런데 하락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5, 6년 정도는 하락기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하락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등 시기를 지금 논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반등 시기 자체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단 말이죠. 네. 물가가 잡히고 지표가 나와야 미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릴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2번, 3번 정도의 스텝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 올라간다고 치면 집값은 계속 하락한다고 봐야죠. 지금 새롭게 분양받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분양받기조차 지금 겁이 나는 금리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하락한다고 봐야죠. 반등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반등 시기를 뭐 언제쯤 반등할 거다라고 만약에 예측한다면 뭐 한 4, 5년 후 정도? 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거래량이 좀 늘어나요. 그럴 때는 약간 반등 시기가 올 수 있는데, 하락하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 거래 절벽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 금매로 나와 있는 어쩌다 한두 개 나오는 것만 거래가 되지
그것이 계속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 시기를 논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끼고, 지금쯤 아마 누군가가 반등 시기를 얘기하면 그건 좀 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파월도 모르고 우리 저 한국은행 총재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과감하게 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당장 반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표님이 한 몇 년 정도, 3, 4년 정도 예측해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네. 제가 만약에 어느 시기에 딱 반등한다라고 말하면 책임질게요. 그 말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느 지표가, 저희가 보고 있는 뭐 이 데이터의 지표가 나와서 반등 시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네네. 그 말에 제가 책임질게요. 작년에 제가 부동산 하락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속이 상해서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분명히 하락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상승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23년 상승, 24년 상승, 25년 상승, 계속 상승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보고 많이 속상했었어요. 네. 왜 자꾸 저렇게 허위 정보를 알려줄까? 음, 그래서 처음엔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네네네. 표용을 맨날 하락만 얘기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락 시기니까 제가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반등 시기가 오면 반등 시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표님? 그거야 뭐 제가 한 말을 책임지는 게 뭐 어렵습니까? 네, 믿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의 하락 시기가 어느 순간에는 멈추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오히려 부동산의 부흥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요? 하락 저점이 오면 부흥 시대가 온다기보다는 줍줍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부동산 줍줍하겠죠. 만약에 하락이 깊어져서 그게 오래 간다 싶으면 아마 그분들은 줍줍할 겁니다. 그러면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는 그 시기를 보면서 아주 싸지면은 매수 타이밍이 그때 모든 그 아파트 구매나 주택 구매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매수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수 시점이 오면 사겠다. 네네. 또는 매도 시점이 오면 매도하겠다. 네. 주식은 1분 만에 결정하고 팔고 사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저점이 어디냐라고 아는 것은 이건 신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에 사서 최고가에 판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범주 내에 가격이 들어왔다. 그럼 그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게 언제든 간에 지금 사셔도 돼요. 내가 감당만 한다면. 그런데 기왕이면 하락 시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만 더 기다렸다가 사시라. 그러면 적어도 뭐 1억, 2억은 싸게 살 수 있고, 지방의 경우는 5억짜리 아파트를 1억 싸게 살면 많이 싸게 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10억짜리 아파트를 2, 3억 싸게 사면 많이 싸게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라 이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네.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무주택자는 기회죠. 당연히 기회죠. 가만히 있으면 아마 가격이 더 하락하고 급급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내년 되면 경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꼬마 빌딩 가지고 계셨던 분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수익형이 아니고 빚더미형 부동산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월세 나오는 것보다 은행 이자가 더 비쌉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무주택자나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회죠. 이건 절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가의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신 분들은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 15억까지 대출 규제가 완화 해제된다고 정부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왔죠. 네네, 언론에 나왔습니다. 보통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흘리는 경우 많아요. 정보를. 네. 흘려서 시중의 반응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15억 정도 되면은 서민으로 생각할 때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 서민들한테 이런 15억 해제를 해준다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서민분들의 기준이 어느 가격이라고 딱 책정하기는 어려운데 15억의 아파트 가격은 대출을 좀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죠 지금. 네네네.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들이 다 15억이 넘습니다. 경기권에도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이나 여러 가지 적용을 다 따지고 보면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5억짜리 아파트를 선뜻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15억짜리 아파트가 진짜 그 가치가 15억이라서 15억이 아니라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네.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었습니다. 네. 아시죠? 네. 강남에 15억 넘었습니다. 경기권도 주요 도시 보면은 12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12억, 15억이 누이 집의 이름입니까? 아, 어려운 돈이에요. 네네. 서민들에겐 역시 넘사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3억짜리가 10억 되고 5억짜리가 15억, 20억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금액보다는 어느 기준점에 해당되는 그 계층에 대해서 대출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다. 이걸 꼭 서민 정책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도 기준금리 올리고 지금 거기도 물가가 미국보다 더 심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이 오고 있는데 이게 한국 시장만 뭐 화랑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체감하는 것은 체감도 아니다. 파월이 얘기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희들도 평영호 TV를 보면서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맨날 하락 얘기만 하니까 어떤 분들 저한테 듣기 싫다고. 근데 뭐 하락하는 걸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상승한다고 분명히 어디 강연장 가면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때 집 사신 분들은 좀 이익 봤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영호 TV에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 자료는 근거 수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정말 그 댓글에도 읽어보면은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팩트의 체크가 정확하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가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1가구 1주택자가 50%예요. 네. 그리고 무주택, 주택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한 30% 되고요. 네네. 나머지 20%는 1가구 2주택, 3주택자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특히 강남권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공정하게 저희 마음대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연구팀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방송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뭐 제 감정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너무 똑똑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건설 분야에서 한 30년 근무하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그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그 내용을 아주 샅샅이 적어주셨어요. 네네.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더 배우고 있는 거죠. 송편 잘 먹을게요.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